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의 이야기 유튜버 정경석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밖에 뭐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요. 제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현재 집에서 현재 지금 휴식 중에 있습니다. 뭐 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많이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큰 힘을 제가 얻고 빨리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어제 퇴원을 해서 오전 오후 가볍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폐에 물이 차가지고 폐렴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어떤 기구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가끔 수시로 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든답니다.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폐 운동을 많이 좀 해줘야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편하고 또 폐도 커지고 폐렴도 안 생기고 그렇다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듣고 그 선생님 말씀 제가 잘 듣고 빨리 하루빨리 완쾌돼서 여러분 앞에 더욱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될 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요 기구는요, 요건데요. 평소에 분들은 이게 이제 500부터 4천까지가 있어요. 4천까지 이렇게 있는데, 4천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으로 흡입을 하면 4천까지 다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기침도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침도. 그래서 쌓여있는 이런 그런 그 노폐물을 다 밖으로 이렇게 뱉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침도 크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500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좀 더 노력하면 2000. 그래서 겨우 한 3000 정도 이렇게 이제 높이 보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폐활량을 이제 높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또 흡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 웃는 거, 찌푸러지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에 이게 이 노란 게 올라가서 여기에 중심을 잡으면서 여기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이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고요. 또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뭐 처음 사용하는 거라 그런 그 사용 지침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숙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한 3초 정도 이렇게 정지를 했다가 이렇게 내뱉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뭐 한 5회에서 뭐 10회 이렇게 뭐 숫자는 제한은 없는데요. 자기 자신이 허락하는 그런 정도를 한 시간에 이렇게 한 5회 정도, 뭐 7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자꾸 습관이 돼야만이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 오후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오전에 한 3번 정도, 오후에 한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쉬느라고 이걸 하지는 못했네요. 잠이 너무 어제 잠을 못 자서 잠자느라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이게 저는 앞에서 이게 잘 보이는데 혹시 화면에서 이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천 가까이 이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더 계속 올려야 되는데 금방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매일 오전 오후로 꾸준히 연습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빨리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서는 죽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죽도 이렇게 일반 병실에 와서도 겨우 죽인데도 한 수저를 한 2개 정도 그 정도뿐이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좀 죽 한 그릇씩 먹었고요.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집에서 만들어준 이런 그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회복 속도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좀 집에서 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사무실에서 가져다 놓은 이런 그 책이 있어서 제가 한 권 뽑아왔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지금 현재 제20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예선 공모전을 이제 접수를 받는데요. 원래는 이제 예선대회를 학교별로 코로나가 아니면 학교별로 예선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선대회를 못 치르기 때문에 공모전 형식으로 학교에 제출해서 학교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이제 남북 청소년 중앙연맹에 보내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입상자 시상식을 마치고 나면 이런 입상자 모음집이라는 이런 책을 발행을 합니다. 이런 책을 발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지난 수술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회는 이 작품의 어떤 내용보다도 그런 서류의 그런 어떤 요건을 잘 갖췄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좀 좋아도 순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종합 점수에서 또 내용이 약간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약간 부족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도 약간 좀 상위로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대상이라든가 부문별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보고요. 또 특히 이제 뭐를 보냐면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좀 그 과거에 이런 자료를 인용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 책은 발행할 때 1000권뿐이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포되는 게 딱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그 수상한 수상자라든가 아니면 관련 정부 기관, 그다음에 각 교육청 해당 관련 등등등 도서관 같은데 이런 특정하게만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그동안에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책에 발행되는 그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발행이 돼서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면 되는데 우리 그 대회 계획상 또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한번 그 상위권에 입상한 어느 고등학생의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참여하는 학생이 이 내용을 보신다거나 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또 지도 교사님들이 보신다면 보시고 이렇게 참고해서 물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대회를 진행해온 그런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사실 뭐 제 말씀을 안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뭐 대회 요건에 대해서요. 그러나 이제 처음 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전체가 다 동시에 탈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제가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편지는 2매 이내이기 때문에 A4 2매 이내이기 때문에요. 2매 이내이기 때문에 뭐 2매로 써도 되고 뭐 1매로 써도 되는데 뭐 1매로 쓰면 너무 내용이 너무 단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뭐 입상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이 상위권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2매를 써주실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또 대회 요강에 보면 글씨를 물론 자필로 다 쓰잖아요. 자필로 쓰는데 워드 기준에서 14포인트 워드 글씨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써달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은 글씨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글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글씨 포인트에서 다 탈락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글씨 포인트를 이렇게 제시를 했느냐면요. 이렇게 상위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뭐 자료로 사용되거나 또 내지는 뭐 이런 입상자 모음집에 이렇게 그 수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되면 이게 이제 원래 이 책이 지금 거의 A4 수준인데요. 이 안에도 지금 수록된 게 약 한 70% 정도뿐이 수록이 안 돼요. 근데 글씨 포인트가 너무 작게 되면 거기다 또 한 75%로 또 축소를 시키면 뭐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회 요건에 워드 글씨 기준 14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계속 제가 좋은 내용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제가 좀 하나 좀 읽어볼게요. 어느 통일 친구에게 안녕 반가워. 나는 용인외고에 재학 중인 고3 고등중이야. 아마 초등학교 시절 캐나다에서 짧은 유학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조그맣게 애국자로서의 씨앗이 자랐던 것 같아. 이를 계기로 고국에 돌아와 한국을 홍보하는 외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북한까지도 세계에 알리는 외교가 온전한 한국 홍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들과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신문인 웨이브 신문 동아리를 창설하게 되었단다. 3년째 대표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매해 취재를 섭외하고 기사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문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또래 청소년들에게 고치해 나가고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다. 특히 LA, 뉴욕, 폴란드 등지에서도 신문 요청이 있어 통일의 물결이 퍼져나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야. 나는 특히 신문 코너에서
고종으로 남한법, 북한법을 비교하는 문답과 에피소드를 꾸준히 연재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이 하나 되는 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단다. 대학에 가서 한국 문제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입각하여 인식시키고 연구하고 싶어 지금의 신문 활동을 통해 국내 국제적으로 소수의 힘과 생각이 모여 얼마나 큰 파급력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취재를 통해서 배우고 있단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의 관심사이며 난민으로서 유엔이 보호해야 할 인류의 문제가 되었어. 탈북자, 북한 인권 운동가, 정재계, 청소년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의 물결이 북한에 서서히 흘러들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기비가 초대 위원장이 되어서 활동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일조했다는 생각을 하면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일을 남에게 맡긴 것 같아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해. 저도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그린 거를 제가 솔직히 보지를 못해서 제가 실제로 지금 처음 읽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심사위원회에서 읽고 심사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읽어보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처럼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뭐 그렇게 그런 대로 잘 작성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는 대외 요건과 모든 그런 그 규정과 이런 거를 제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택과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다 물론 시간 있으면 다 읽어봐도 좋겠죠. 근데 그럴 시간도 저도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시간을 내서 틈틈이 저도 이제 과거 것도 좀 읽어보고 뭐 현재 것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렸지만 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자력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단다. 지금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신문을 통한 북한 사회 문화 소식, 실상 알리기 전시회, 캠페인 활동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모의 유엔 활동 등을 통한 인권의장단 활동으로 미래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야. 결의월, 하늘꿈, 여명학교 같은 세타민 학교 등을 탈북민 학교, 청소년 학교 방문해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 참 얼마 전 신문활동, 전시 캠페인 활동 등으로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와 서울시 자원봉사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어. 앞으로 더욱 좋은 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함께 활동한 친구들과 겸손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단다. 게다가 이번에 세타민 탈북민 친구를 신입 기자로 영입하게 되어 무척 기뻐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취재한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 탈북하여 남한에서 죽어라 영어 공부하여 탈북자 최초로 미국
TED에서 북한 인권 강연을 한 이연서 누나야. 그 누나를 보면서 하루빨리 통일되어 너희들과 좋은 환경에서 함께 공부하여 세계의 인재로 자란다면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선진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단다. 이를 계기로 하버드 대학원에서 통일 전후 준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연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지. 우리 서로 조그만 통일의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초등학교 시절 금강산으로 정교해장단 연수를 다녀오면서 북한 청소년들과 교류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자리잡고 있다. 벚꽃이 물꽃처럼 휘날리고 진분홍 철쭉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나만의 그림 같은 봄날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럼 우리 서로 열심히 공부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가 되어 만나자꾸나. 안녕. 2014년 4월 23일 통일친구 고 땡땡.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현실, 본인의 통일에 대한 꿈,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 이 중에서도 큰 게 하나가 있죠. 지금 남북 청소년들 교류가 되질 않잖아요. 현재는 남북 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과거에 남북 관계가 잘 원활하게 될 때도 청소년 교류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청소년 교류가 되고 있지 않는지 또 그런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아마 이제 청소년 교류가 된다면 아마 그게 이제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또 저희 같은 그런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 교류는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 측에서 응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여태까지 교류가 안 됐던 것이고요. 지금 이런 편지도 초창기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에서 남한 정부가 시켜서 이렇게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아마 우리가 대변하는 걸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비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시행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20년이라는 세월을 끊임없이, 물론 나중에 제가 이 편지 쓰기라든가 그리기 활동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우리는 계속 꾸준하게 피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편지가 실제로 북한에 전달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읽혀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도 노력도 많이 했고요. 물론 이런 내용이 과거에 남북 청소년 남북 관계가 좀 원활하게 됐을 때 직간접적으로 책이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직간접적으로요. 제가 어떤 경로로 이게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책이 흘러다니다 보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게 북한 특수한 어떤 그런 조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랬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청소년 교류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청소년 교류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또 국가 간을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의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청소년들이 친구가 되려면 뭐겠습니까? 서로 손편지 주고받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정의 어떤 그런 싹이 트고 나름대로 서로의 그런 동질성을 회복해가면서 하나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10년이 걸릴지 앞으로 20년이 걸릴지 그건 모릅니다. 영원히 안 될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태 우리의 그런 의지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목소리라든가 어떤 또 표정이라든가 이런 뭐 제스처라든가 이런 게 좀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널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이 이상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좀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고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목요일이라든가 이제 수요일, 뭐 예를 들어 금요일이라든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확한 그런 시간을 제시해드리고 그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이런 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많이 서툰 게 많으나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구상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시청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제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